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양민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토목사기 기출문제 풀이 수업, 그 중에서도 라이트와 베이직 중에서 베이직 기출문제 풀이 수업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소개해보면 장별, 챕터별 기출문제 풀이 수업이고요. 현재 베이직은 베이직 이론 수업 듣기 좋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이트는 라이트 이론 수업 듣기 좋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상 강좌 수는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안패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작년, 재작년 강좌와 모든 앞에 있는 구성과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대신 안에 있는 내용과 첨부 파일이 바뀌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역학은 라이트는 18강, 베이직은 29강이고요. 설계는 라이트는 14강, 베이직은 24강입니다. 현재 수업은 요 강좌에 해당합니다. 예상 종강 날짜 기준은 촬영 날짜 기준으로 1월 21일 날 종강 예정입니다. 문제 유형은 A, B, C, D 중에서 라이트는 A, B 유형, 그 다음에 베이직은 B, C 문제 유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 보시면 문제 배치표 보시면 제가 기본 교재에 표시되어 있는 빨간색 체크는 라이트 문제에 해당합니다. 교재 앞에 보시면 소개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빨간색 체크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전부 다 베이직에서 포함하고 있는 문제풀입니다. 저는 이제 다 할 수는 좋지만 아무래도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서 어떻게 할 거냐면 문제 배치표 첨부 파일 보시면 네모나게 빨간색 박스한 것은 라이트 강좌에서만 풀이하는 거고요. 녹색 세모는 동시에 진행합니다. 라이트와 베이직. 파란색 동그라미는 베이직에서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용력과 다르게 토목설계 수업은 간단하게 이론 요약하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거에 초점 맞출 예정입니다. 어떤 부분은 사실은 문제 푸는 것보다 내용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1강 같은 경우 이러한 부분은 내용 정리하는 거 더 초점을 맞출 예정이고요. 네, 문제 푸는 꿀팁도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2장, 3장 계산 문제 많아지면 아무래도 문제 푸는 꿀팁 위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이랑 저나 맞춰가는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맞춰보고 보완점 찾아가지고 2강부터 더 준비 잘해서 오도록 할게요. 이렇습니다. 1강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필기노트가 첨부 파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받은 필기노트와 동일한 내용이고요. 필기노트에 근거해서 칠판 보시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대다수는 필기하는 시간도 아깝잖아. 필기노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진 거 몇 가지 있으면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가장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장은 서론입니다. 서론이죠? 총 문제수를 확인해 보시면 몇 문제냐면 90문제입니다. 구교재에서 몇 문제였냐면 79문제. 그러니까 11문제가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년도, 23년도, 24년도 최근 3개년에 11문제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문항수는 90문제고요. 그 중에 1강에 해당하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1강은 1번부터 11번까지 몇 번까지냐면 32번까지 문제에 해당합니다. 전체 비법은 1번부터 11번까지고요. 두 번 끊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1번부터 6번. 1번은 철근 콘크리트 성립 이유, RC의 성립 이유죠. 2번은 RC의 장점과 단점. 3번은 굵은 골재 최대치수 제한. 4번은 시멘트의 성질. 5번은 혼화재료. 기출문제는 총 11문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론 다시 한번 요약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이론 요약하고 문제 가볍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한번 끊고 두 번째는 비법 6번부터 압축 강도에 미치는 요소죠.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부터 비법 12번 압축 강도 이외의 강도까지 1강 내용으로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에는 비법 1번부터 6번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하고 필기노트 먼저 한번 넘겨보시고 준비하시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RC의 성립 이유죠. 내용은 별게 없습니다. 같이 한번 정리하고 문제도 별게 없습니다. 간략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비법 2번은 RC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다시 한번 최종 정리에 해당하고요. 제가 수업 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 등장하기도 했고 또 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얘는 비법 2번과 비법 129번, 비법 155번에 두루두루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비법 3번, 굵은 골재 최대치수 제한이죠. 같이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비법 4번, 시멘트의 성질입니다. 분말도 필기노트 확인해 주시고 그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매스 콘크리트가 최근에 좀 자주 기출됐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준비된 마지막 비법 6번은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죠. 여기까지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RC의 성립 이유. 그러니까 복합 재료잖아.
철근과 콘크리트는 이것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성립 이유. 첫 번째, 부착 강도가 어떠다? 크다. 잘 붙어 있다는 얘기죠. 무엇에 의해서? 기계적 부착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리브와 마디가 있죠. 우리가 이형 철근 사용하잖아.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꽉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팽창 개수는 유사합니다. 온도에 의한 변형량이 유사하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이따가 이 부분에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부식을 방지한다. 부식이 되는 건 콘크리트가 아니라 철근이죠. 그러니까 피복 두께가 확보되어서 콘크리트 차근을 잘 에워싸고 있다고 하면 부식은 그렇죠? 방지되겠죠. 참고로 철근은 산성이고요. 콘크리트는 알칼리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더 기본적인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론을 한번 공부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여러분이 듣는 여러분이 달라진 거지 제가 뭐 다르게 말하진 않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온도에 의한 변형률은 온도 선팽창 개수에다가 온도 변화량을 곱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외력, 힘에 의한 변형률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이거 탄성 개수분의 뭐다? 응력이다. 이 두 가지는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때 온도에 의한 온도 선팽창 개수 요걸 가리키고 있는데 동일한 온도 변화량에 의해서 얘가 달라지면 변형이 달라지고 변형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균열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콘크리트의 열팽창 개수와 철근의 열팽창 개수는 콘크리트는 대략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요. 철근은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얘기야. 똑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의 온도 변화량. 우리가 보통 아침, 저녁, 쌀쌀해, 낮에 더워. 이 온도 변화량 갖고는 그렇죠? 두 개의 변형량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죠. 왜? 유사하니까. 주의할 게 있습니다. 탄성 개수 요거 있죠? 얘는 상이합니다. 상이는 다르다는 얘기죠. 몇 배 정도 차이나요? 얘가 7배에서 8배 더 큽니다. 강도도 뭐하다? 상이하다. 몇 배 이상 더 커요? 10배 이상 더 큽니다. 다음에 콘크리트는 어떤 걸 받는 구조물이에요? 압축력. 철근은 뭐다? 인장력을 받는 구조물이죠. 간단하게 이 정도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강도는 누가 더 커요? 철근이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 모두 다 우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철근은 아무래도 강도가 크다 보니까 압축받을 때 작은 단면을 쓰게 되는데 이때 가늘고 긴 부재가 좌골 부러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좌골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압축은 콘크리트, 인장은 철근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따가 장단점에서 기출문제 있습니다. 이어보도록 할게요. 비법 3번까지 말씀드리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RC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RC는 기본적으로 단면이 큽니다. 왜? 비교 대상이 PSC와 강구조인데 프레스 콘크리트는 인장력이 발생하는 부분에다가 미리 압축력을 가하는 구조물을 프레스 콘크리트라 부르는 거고 강구조는 뭐 말 그대로 강제로 만든 구조물을 강구조라 부르고 있는 거죠. 어쨌든 RC가 단면이 제일 큰 건 당연하죠. 단면 크기는 누가 제일 큽니까?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고강도 콘크리트와 고강도 강제를 쓰는 것은 PSC, 완전히 고강도 강제를 쓰는 것은 강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1장 1단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구성은 어떻게 하다? 내구성. 내구성은 안정성과 사용성이 오랫동안 지속된 능력을 가리키고 있고 이 부분은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구성이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강제가 쓰이니까. 우리가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식이 진행되는 것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강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100년 이상 강도가 계속 발현돼요. 근데 어떤 게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바로 강제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야. 내화성, 화재에 유리하다. 반대로 화재에 강제를 쓰는 PSC와 강구조는 불리하다는 얘기죠. 대신 처짐, 단면이 크다 보니까 처짐이나 진동이나 충격에도 뭐하다?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자증이 무겁다 보니까 긴 시간 사용은 뭐한다? 불리하고 콘크리트가 쓰다 보니까 건조습과 크리프에 의해서 균열
기출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PSC 보도록 할게요. 인장력이 작용하는 부분에다 압축력을 가하다 보니까 탄성이 좋죠. 보건성과 탄성이 뭐하다? 유리하다. 균열이 억제되다 보니까 균열은 인장체에서 발생하는데 미리 압축력을 가하니까 균열이 억제되겠죠. 수밀성이 뭐하다? 유리하다. 마찬가지로 처짐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처짐이 발생하는 아랫부분에다 밑에 압축력을 가게 되면 다시 얘가 솟구쳐 오르겠죠. 소수미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럼으로써 고정화중에 의한 처짐을 뭐한다?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다. 처짐이 뭐하다? 적다. 상쇄시킨다. 긴지간 사용이 뭐하다? 얘보다 유리하다. 얘랑 비교하는 거죠. 대신 작은 단면이 쓰이다 보니까 변형, 진동, 충격에는 불리하다. 고강도 강제를 쓰니까 내화성은 불리하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구조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긴지간 가장 유리하죠. 현장에서 제작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제작되다 보니까 품질이 우수하다. 대신 고강도 강제는 내화성에 불리하고 내구성에 불리하고 작은 단면을 쓰다 보니까 변형, 진동, 충격이 뭐하다? 불리하고 압축력에 의해서 작월 발생이 우려된다는 얘기죠. 또한 반복 하중, 충격 하중, 반복, 피로 이런 거에 뭐하다?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는 반복 하중에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비교 대상은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은 비법 129번도 한 번 더 설명할 거고요. 비법 155번도 한 번 더 설명할 겁니다. 비법 3번 보도록 할게요.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제한입니다. 필기노트 준비해 주시고 뭐 이론 교재 보셔도 좋고요. 여러분 좋은 거 보세요. 저는 어쨌든 필기노트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유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굵은 골재 최대 치수를 제한하는 이유. 우리가 안에 시멘트, 물, 골재, 굵은 골재, 장골재 쓸 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를 제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골재가 철근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 허니컴 모양의 공극을 이게 좀 이따 보시면 골재고 빈 공간인데 이러한 벌집 모양을 허니컴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허니컴 모양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작아야지만 밀하게 꽉 채워지게 되겠죠. 단단하고 수밀성도 좋고 내구성도 좋다는 얘기야. 허니컴 모양의 공극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2회 기출됐습니다. 그럼 규정 보도록 할게요. 손 벌려, 잠 깨고, 폭에 5분의 1 이하, 두께 3분의 1 이하, 철근 순간격에 몇 분의 몇 이하, 골자도 작아야겠죠? 이거 골재. 이건 철근 순간격. 골자도 작아야 될 거 아니야. 4분의 300 이하. 뒤집으면 철근의 순간격은 골재 크기 몇 분의 몇 이상 돼야 돼요? 이러한 걸 만족하는 것을 향후 나중에 오늘 3강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굵은 골재 최대 치수 규정을 규정이죠. 굵은 골재 최대 공칭 최대 치수 규정을 만족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렇습니다. 정리해보면 비법 1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3문제, 한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3문제 나왔다는 얘기죠. 현재 여러분 교재는 최다 기출문제가 포함되어 있어. 단언코 말씀드리건데 제 교재보다 많은 기출문제를 포함된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제가 비공개 시험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3문제, 한 문제인데 출제율상 얘를 얕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도 기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등장한 경험이 있습니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미 내용을 잘 정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볍게 풀어보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 국구대 성립 발생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이죠.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수업 듣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미리 풀어보지 않은 분들은 플레이 잠깐 멈춰가면서 한 10초 정도 갖고 문제 풀어보시고 수업 들어보세요. 1번
부착 강도가 크다. 맞죠? 2번 부식을 방지한다. 맞죠? 3번 탄성 계수가 비슷하다? 아니죠. 탄성 계수는 상이하다고 나와 있고 철근이 콘크리트보다 7, 8배 이상 더 큽니다. 정답은 3번. 4번 열 팽창 계수가 거의 동일하다. 유사하다는 얘기죠. 온도의 신축량이 거의 다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문제가 11년도 국가직 문제인데 두 번째 풀려고 하는 문제는 2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 24년도 지방직 문제죠. 즉 11년 만에 근데 소목설계는 좀 특이하게 10년 만에 복권 문제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아니라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허를 찔러 그러니까 알고 보면 쉬운데 여러분이 너무 최근 문제에 의존하다가 보니까 헛찔리는 문제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1번 문제가 3번 문제야. 24년 지방직 문제니까 최근에 본 시험 문제죠. 쓰일 수 있는 이유로 옳은 것이죠. 1번 콘크리트는 강제에 비해서 높은 압축 강도를 갖는다? 아니죠. 강제가 콘크리트보다 인장 강도와 압축 강도 모두가 다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는 경제성 비싸다는 얘기야. 경제적인 이유와 아무래도 압축력에 대해서 작은 단면을 쓰다 보면 좌악을 부러질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압축은 콘크리트, 인장은 철근이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플레이 잠깐 멈춰놓고 해설 한번 읽어보세요. 세 줄. 읽어보세요.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세 문제 말씀드렸습니다. 준비된 한 문제 보도록 할게요. 11년도 서울시 문제고요. 별표 치세요. 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보시면 11년도 국가직에서 24년 지방직 나왔죠. 10년도 서울시에서 25년도 혹은 26년도 국가직 지방직 예상해 봅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죠. 형상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거푸집만 이용하면 콘크리트 구조물로 최근에 못 만드는 형상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구성과 내화성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균열 발생이 우려된다. 단점이죠. 비교적 경량으로 장대규량이 적용이 가능하다? 아니죠. 자기 자정에 고정하중에 의한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긴지간 쓰는 것은 뭐하다? 불리하다. 오히려 긴지간이 쓰일 수 있는 것은 플스트 콘크리트라든가 아니면 강구조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4번이죠. 개조 보강이 어렵다. 단점에 해당합니다. 한번 만들어 놓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갖다가 개조하거나 보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무엇에 비해서? 강구조에 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할게요. 비법 3번. 굵은 고치 최대치수 제한이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손 벌리고 잠 깹시다. 폭에 5분의 1, 두께 3분의 1, 철근 순간격이 몇 분의 몇이다? 4분의 3 이하죠. 읽어보시면 정답은 여러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유까지 같이 한번 밑에다가 적어놓으세요. 허니콤 모양의 공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2회 기출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멘트의 성질 보도록 할까요? 자, 시멘트 분말도가 있고요. 골재의 입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얘기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멘트 분말도는 시멘트의 가는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곱다, 고운 정도죠. 즉, 얘는 시멘트 입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가 더 시멘트 입자가 곱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게 더 곱죠? 응? 곱다. 어른들이 그냥 밀가루 반지만 아우 곱다. 응? 처음 들어보셨나? 그래서 얘는 크다. 분말도가 크다. 얘는 분말도가 작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느냐? 수학적으로 최적은 동일합니다. 즉 부피가 동일하고요. 시멘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물로 볼 수 있는데 시멘트의 크기에 따라서 최적은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물도 똑같겠죠. 빈 공간. 그 얘기는 물 시멘트 비도 동일하다. 그럼 뭐가 다른데? 비표 면적. 물과 접촉하고 있는 이 표면적의 넓이가 다릅니다. 비표면적이 뭐한다? 증가한다. 그러면 비표 면적이 커졌다.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물과 맞닿고 있다 보니까 수와 열, 수와 반응에 의한 열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수화되는 정도, 수화율은 우리가 판단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열을 체크하는 방법이야. 거기다 무슨 내가 손가락을 집어넣을 건 아니잖아. 열을 뜨뜻하게 이 온도를 제어함으로써 우리가 수화 반응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이죠. 어쨌든 물과 맞닿고 있는 비편이 커지게 되면 수화율은 증가하고 응결 속도도 당연히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 강도는 뭐한다?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신 뭐도 있다? 단점으로. 초기에 빠르게 수열이 발생하면서 강도를 발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되겠어? 늙어버려. 그러니까 건조수치 균열이 유발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풍화되기 쉽다. 두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골재입니다. 골재. 응? 골재. 그러면 허니콤 모양이 골재 입도. 얘가 뭐죠? 고르다. 이거는 골재 입도가 좋다. 이거는 나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르다는 얘기예요. 고르다.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고르다. 이거 좋다. 굿. 얘를 뭐다? 어떤 게 좋은 거라고요? 얘가 좋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 워커비트가 증가하고 강도가 뭐하다? 좋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스 콘크리트까지 보도록 할게요. 매스 콘크리트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규모가 큰 두꺼운 콘크리트를 매스 콘크리트라 부릅니다. 최소 단면 치수가 몇 cm 이상이냐면 80cm 이상이고요. 손으로 해보세요. 8cm 이상입니다.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대략 25도씨 이상 예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어떤 특징을 보이냐? 높은 수화열로 인해서 규모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수화열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화열 반응, 이 속도가 다른 거죠. 안쪽과 바깥쪽이. 그렇잖아. 높은 수화열에 의해서 팽창한 콘크리트는 표면과 내부의 서로 다른 열 발산량의 차이로 어떻게 한다? 수축량이 다르다. 그것은 무엇을 예상할 수 있다?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매스 콘크리트, 규모가 두꺼운, 규모가 큰 시멘트 같은 경우는 표면과 내부에 뭐한다? 수축량이 다르서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에 따른 방지책 이런 것들은 문제를 풀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혼화 재료는 최근에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중량이 5% 미만인 것과 5% 이상인 초강인 것이 있는데 중량 5% 이상인 것을 혼화 중량 5%. 퍼센티지까지는 뭐 외울 필요가 없는데 이러한 것들을 혼화재, 무시할 수 있는 것을 혼화재라고 합니다. 혼화재는 일종의 향신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끼리는. 조미료. 종류를 한번 읽어보면 A제, 감수제. A제는 공기연행제라고 부르죠. 감수제, 유동화제, 유동성을 높인 유동화제, 급결제, 방수제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화제의 종류는 포졸란, 플라이애쉬, 고로솔리가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해당 기출문제 풀면서 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멘트 성질 보도록 할게요. 비법 4번. 해당 문제는 몇 문제가 준비되어 있냐면 비법 4번이죠. 두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둘 다 매스 콘크리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혼화재료 문제가 두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두 문제죠. 문제 풀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기출노트 7페이지 매스 콘크리트에서 수화열 균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이죠. 첫 번째 문제는 14년도 지방직 문제 6번 문제고요. 그죠? 6년 있다가 20년도 지방직에 또 출제가 됐습니다. 25년도, 26년도 예상해 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매스 콘크리트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규모가 큰 두꺼운 그라운 콘크리트 균열 발생이 우려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엇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열 발산량에 의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어할 수 있을까? 열을 줄여주면 되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기보다는 해설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7페이지 우측 상단에 참고 나와 있죠. 참고가 아니라 핵심 내용입니다. 매스 콘크리트 수화열 지금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의, 첫 번째 주가 두 번째 주 밑줄 그을까요? 부재의 단면이 커서 시멘트의 수화열로 인해 온도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큰 구조물을 가리키고 있다. 됐죠? 시공계획 방지대책 2번으로 보도록 할게요. 1번, 단위 시멘트량, 단위 수량 어떻게 한다? 최소화한다. 단위 시멘트량, 단위 수량을 어떻게 한다? 최소화한다. 왜? 열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 얘기는 골재 함유량이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다. 동그라미 2번. 분말도가 높은 것과 낮은 것일까? 분말도가 높다. 그럼 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말도가 뭐한다? 낮은 시멘트, 저발열 시멘트를 사용한다. 동그라미 3번. 플라이 AC. 플라이 AC는 대표적인 저발열 시멘트 단위 수량을 감소시키고 수밀성이 높고 화학 저항성이 큰 혼화재료입니다. 플라이 AC, 고로슬래거, 실리카품 전반적으로 혼화재를 가리키고 있죠. 얘는 대체재야. 뭐 대체재냐면 시멘트 대체재야. 그러니까 시멘트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시멘트 대신에 거기 나와 있는 플라이 애쉬, 고로슬래거, 실리카품 등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4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의 온도 관리 보도록 할게요. 프리쿨링. 프리쿨링은 단어 자체 영문에서 알 수 있듯이 미리 재료를 식혀서 사용한다는 얘기야. 시멘트 골재 물을 사전에 냉각시켜서 사용한다. 파이프 쿨링. 파이프 쿨링은 뭐예요, 우리? 응? 냉각제 쓰는 거, 자동차에 보면 냉각제 쓰는 것처럼, 냉각수 쓰는 것처럼 공기 파이프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냉각수 또는 공기를 파이프를 통해서 순환시켜서 콘크리트 온도를 뭐한다? 저감시킨다. 또한 신축 이음이나 수축 이음을 설치한다. 신축 이음, 수축 이음이 뭘까? 이렇게 철근을 끊어서 부재 단면을 이렇게 미리 끌어넣는 거, 이런 것을 신축 이음. 수축 이음은 미리 균열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홈을 팝니다. 이렇게. 그럼 아무래도 균열이 이렇게 발생하겠죠. 얘를 신축 이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수축 이음. 둘 다 균열을 한 곳에 유도하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을 신축 이음과 수축 이음을 설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단위 시멘트와 단위 수량을 최소화하고 분말도는 낮고 열이 발생하지 않는 저발열 시멘트를 사용하면서 시멘트 대체제인 플라이 애쉬, 고로슬래거, 실리카온 등을 사용하면서 프리쿨링 방법이나 파이프 쿨링 방법을 사용하면서 신축 이음이나 수축 이음을 설치하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보도록 할게요. 옳지 않은 것입니다. 매스 콘크리트에 대한 수화율 균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 콘크리트 타설후 파이프 쿨링을 통해서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것은 수화율에 의한 균열 발생 저감에 효과적일 수 있다. 맞죠? 동그라미 2번. 단위 시멘트량 어떻게 한다? 적게 한다. 단위 수량 어떻게 한다? 적게 한다. 또는 굵은 골재 최대치수를 크게 하는 것은 수화율에 의한 균열 발생 저감 효책이 될 수 있다. 3번. 대체제죠. 시멘트 대체제. 플라이 애쉬, 시멘트, 중용열, 퍼트런트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은 수화율에 의한 균열 발생 저감에 효과적일 수 있다. 4번이 정답인 것 같은 4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신축 이음이나 수축 이음을 사용하면 균열 발생이 심해집니까? 아니죠. 균열 발생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제어한다는 얘기야. 제어한다는 얘기는 이곳으로 끊어진 부분이나 홈을 판 곳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일로 발생해라 이렇게 하는 얘기야. 단면 전체 발생하기보다는 여기다 미리 유도해 놓는 거죠. 이렇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면 4번입니다. 7번 보도록 할게요. 20년 지방제 문제는 C형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고요. 마찬가지로 매스 콘크리트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프리쿨링 또는 파이프 쿨링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재료를 미리 식혀 쓰는 프리쿨링. 냉각수나 냉각수 쓰는 것처럼 온도를 낮춰주는 방법을 파이프 쿨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은 맞고 2번. 일종 시멘트를 조강 시멘트로 대체한다? 일종은 보통 포트레트 시멘트죠. 조강은 뭐야? 분말도가 높은 시멘트잖아. 빨리 수화 반응을 일으켜고 수화율을 만드는 거니까 반대되는 개념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적절하게 콘크리트를 나눠서 끊어서 시공한다. 좋은 방법이고요. 왜? 얘가 두꺼우니까. 나눠서 끊어서 시공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 4번. 일종 시멘트 대신 중용열, 열이 낮은 중용열 시멘트 또는 저발열 시멘트를 사용한다. 적절한 방법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면 별게 아닌데 이게 애초에 매스 콘크리트 자체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렵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우리가 확률적으로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화재료는 두 문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6년도 서울시 2차 문제고요. 하나는 23년도 국가직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정답은 뭐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A제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혼화재의 종류는, 혼화재료는 혼화재와 혼화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는 어이, 하나는 아이입니다. 어이는 제거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니까 중량이 작다고 보시면 되겠죠. 대표적인 혼화재료는
종류 기억해 주세요. 딸딸딸 외우기보다는 혼화제를 눈여겨보시고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혼화제라고 보는 게 많습니다. 워낙 종류가 많습니다. A제, 감수제, 유동화제, 급결제, 방수제입니다. 특히 A제는 공기연행제야. 우리가 수족관에 공기방울, 뽀글뽀글 올라오는 그 공기방울, 그 기구 뭐라고 그러냐? 그거.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A제의 대표적인 목적은 동결융해 방지입니다. 시멘트가 얼어가지고, 우리 물 시멘트, 우리가 물이 수압 안에 이렇게 나머지 물이 올라가다가 얼어가지고 최적의 팽창한 상태에서 다시 또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 얼었다가 하면 제가 균열이 유발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동결융해를 얼었다 녹았다를 방지하는 거죠. 어떻게 방지한다? 공기방울로. 그러니까 어떤 대표적인 효과가 있냐면 워커빌리티가 개선됩니다. 작업성이 개선된다. 기타 등등도 되게 많아. 이걸 외울 게 아니란 얘기야. 물을 적게 넣는 감수제, 유동성을 높이는 유동화제, 수압하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당기는 급결제, 수밀성을 높이는 방수제, 뭐 이런 게 있다는 얘기지. 혼화제는 포졸란, 이거 혹시 모르니까 나 한번 믿어봐. 두 가지만 추가해. 나 한번 믿어봐. 이렇게. 그러니까 최근에 23년도 국가직에서 얘가 나왔거든요. 좀 자세하게. 저는 오히려 포커스를 이쪽에 맞춰서 포졸란의 채취, 어디서 채취하느냐? 화산재나 응해압이나 규조토에서. 플라이애쉬는 화력발전소 미분탄재. 살짝 뭐 딸딸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분지을 정도만. 고로슬래그는 고로가 뭐예요? 용광이고 용광로고 슬래가 찌꺼기잖아. 용광로 찌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종류. 두 번째, 종류 구별 지을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여기까지 더 합치면 실리카 필름까지 있거든요. 이 네 가지는 혼화제. 나머지 전부 다 혼화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구분 짓는 게 제일 빠릅니다. 워낙 종류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8번 보도록 할게요. 워커빌리티를 개선하고 밑줄, 동결융해 방지, 저항성을 높인다, 방지. 그러면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공기연행제, A제에 해당하는 거죠. A제. 응? 나머지 전부 다 혼화제야, 어이. 혼화제, I는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대표적인 거 4개만 보시면 돼요. 포졸란,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실리카 퓨미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당시에 정답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제가 정답은 A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안 드는 거죠. 왜? 나머지 보기를 잘 모르니까. 1번. 콘크리트 등의 특별한 성질을 주기 위해서 반죽 혼합전 또는 반죽 혼합 전 또는 혼합 중에 가해지는 시멘트, 물, 골재 이외의 재료로서 혼화제와 혼화제로 분류한다. 이건 뭐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감수제. 왜 이름이 감수제겠어요? 참고로 보기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혼화제, 어휘만 가리키고 있습니다. 감수제는 단위 수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밑줄, 단위 수량 감소죠. 워커빌리티를 좋게 하거나 변화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단위 수량 감소야, 세 번째 줄에. 그게 목적이고. 급결제는 뭐야? 급결제는 촉진제랑 비슷한데 극단적으로 수압하는 속도를 높인 겁니다. 보통 재령 1, 2일,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면 하루나 이틀 정도의 강도 증질이 굉장히 빠릅니다. 물론 단점도 있어요. 장기 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긴 하나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급결제, 급결제. 첫 번째 줄, 밑줄 그어볼까요? 수압 반응을 촉진시키고 밑줄. 응결 시간을 현저하게 단축, 밑줄. 그렇죠? 그렇다. 이걸 외우긴 좀 어렵죠. 다만 어떤 흐름상 보거나 아니면 뭐 아무래도 블로그나 이런 데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시간 여유 되시면 한번 읽어보는 것도 화장실에서 괜찮습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라는 얘기인데 콘트 속에 많은 미세한 기포를 일정하게 분포시켜 공기 연행제죠. 콘크리트 배합 시 물을 넣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단위 수량이 감소하는 건 맞으나 물을 넣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은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넣지 않는다. 이 부분이 잘못된 거고 단위 수량이 감소하는 건 맞습니다. 감소하는 것과 넣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면 4번이고 교수님 입장에서는 한 방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 정답은 문제 유형은 A형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B형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문제 같이 풀어냈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두 문제가 출제되어 있고요. 다른 부분에 개념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죠. 필기노트 준비해 주시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물 시멘트 비는 어떻게 해서 증가한다? 시멘트당 물이죠. 어쩔수록 증가합니까? 물 시멘트는 감소할수록 반대죠. 물 시멘트 비는 시멘트당 물의 비율이 감소할수록 증가한다. 얘가 원인 1등입니다. 뭐 제외하면? 골재 제외하면. 그래서 증가한다. 혹은 뭐 작을수록 같은 표현이죠. 재령은 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나 증가율은 뭐한다? 감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령에 따른 콘크리트 압축 강도의 크기 변화를 보게 되면 이렇게 그려진다. 대략 한 달이면 전체 70%까지 완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가한다는 얘기는 높이가 높아지나 증가율, 기울기는 뭐한다? 감소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양생 방법에 따라서 양생은 돌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생과 반대야. 수면 양생, 증기 양생, 고압 증기 양생이 있는데 아무래도 증기 양생을 쓰거나 압력까지 가한 경우 강도가 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건조 양생.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중을 증가시키는 속도가 어떻게 하면 강도가 증가해요? 제가 빠르면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중을 제한시키는 속도에 따라서 빠르게와 느리게 보시면 강도는 누가 더 커요? 빠르게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죠. 뭐보다? 느리게보다. 이건 제가 이거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엎드려 뻗쳐하고 제가 엉덩이 때릴 때 하나, 둘, 셋 할 때 셋 하면 여러분이 엉덩이 피하잖아. 하중이 가해진 방향으로 변형이 지속되면 크리프 영향을 받아서 강도, 통증은 작아지게 되는 거고 갑자기 때리면 아프지, 통증, 강도는 커진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결국 우리가 하중이 가해지는 방향으로 변형이 지속된다는 얘기는 물이 빠져나가고 골재가 재별되고 압력이 가해지고 공기도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을 서서히 다 반영한다라고 하면 강도가 작게 측정되지만 갑자기 하중을 가게 되면 그러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다. 형상비는 공시체의 지름물의 높이다. 어떻게 할수록 작을수록 강도가 증가합니다. 보통 얼마냐면 2죠. 2. 왜 그래요? 제가 이러한 공시층에서 가압판을 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압판에 의해서 압력이 가해지는데 옆에 횡압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횡압이 발생하면 강도가 커지는 것 같은 착시 효과를 만드는데 이러한 영향은 보통 공시체의 지름만큼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얘가 T면 얘도 T, 얘가 T면 얘도 T니까 전체 높이 H는 얼마까지는? 2D까지는 착시 효과를 만든다는 얘기야. 어떤 착시 효과? 마치 강도가 증가한 것 같은 착시 효과. 그래서 이 이하인 경우는 작을수록 강도가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죠. 공체 크기가 뭐할수록 작을수록 강도가 증가합니다. 헷갈린다라고 하면 그냥 작을수록 강도 증가라고 외워버리세요. 초급자분들. 자세한 내용은 뭐 이론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현재로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만 보도록 할게요. 이렇습니다. 끝. 그러면 기출노트 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한 부분 정리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몇 문제가 정리되어 있냐면 두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몇 번이냐면 12번과 13번이죠. 아니야, 죄송합니다. 10번과 11번이죠. 10번과 11번입니다.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저는 11번 보도록 할게요. 10번은 12년도 국가직 문제고 11번은 22년도 국가직 문제고 10년 만에 복구 문제가 요즘 토목설계 대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 골재 강도가 커질수록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당연히 뭐한다? 증가한다. 얘가 어떻게 보면 1등 중에 1등이죠. 얘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맞춤법 잘 쳤다. 얘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물시멘트비. 물시멘트 빼고 나면 골재죠, 골재. 네, 그렇다. 그럼 골재가 강도가 큰지 작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무게로 알 수가 있죠. 경량 정도.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 경량 골재는 경량 골재 개수를 반영하게 됩니다. 2번, 물시멘트가 작을수록 압축 강도 뭐한다? 증가한다. 작을수록 증가합니다. 다 작을수록 커집니다. 꿀팁이야, 꿀팁. 네, 그렇다. 3번, 콘크리트 건조 양성하면
습연 양성에 비해서 압축 강도가 더 증가한다? 아니죠. 건조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습연, 증기, 고압증기 순서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전위 영역, 전위 영역이 뭘까요? 골재와 시멘트 풀 사이의 영역. 그러니까 골재랑 시멘트 풀 사이에 어떤 그러한 영역을 가리킵니다. 복합재 사이에 어떤 그러한 영역. 그런 것들 전위 영역. 보통 콘크리트의 취약한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위 영역이. 있나요? 그래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금은 뭐 어떤 관계를 따지기보다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통 콘크리트 취약한 부분에 해당한다. 특히 경량골재, 경량골재에서는 경량 콘크리트는 더욱더 취약한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면 3번이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비법 1번부터 6번까지 해당하는 문제 11문제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비법 7번부터 11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비법은 7번입니다. 7번부터 11번까지고요. 간단하게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된 문제는 총 21문제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설계기준 압축 강도입니다. FCK 우리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같이 한번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비법 8번은 평균 압축 강도 FCM이고요. 비법 9번은 배합 강도 FCR입니다. 비법 10번은 다루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평가와 사용 승인은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비법 11번은 기출문제 두 문제 풀어볼게요. 배합 설계 이렇게 해서 1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계산 내용이 많다 보니까 단순 계산은 제가 하면 그쵸? 오히려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용 정리하고 여러분이 풀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 제가 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제 생각에는 가장 효과적인 진행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설계기준 압축 강도입니다. 필기노트 보시면 나와 있는 거 그냥 읽어볼게요. 필기노트는 4페이지입니다. 좌측 상단에 첨부 파일 있습니다. 설계에 있어서 기준하는 28일 압축 강도죠. 설계에서 기준하는 며칠? 28일 압축 강도. 무슨 공시체를 씁니까? 표준 공시체. 표준 공시체는 원주형 공시체입니다. 자, 이어서 평균 압축 강도 보도록 할게요. 콘크리트 탄성 계수 산정 시 이용한다고 나와 있죠. 콘크리트 탄성 계수 산정 시 이용됩니다. 배합 강도는 배합을 정하는 경우 목표로 하는 압축 강도입니다. 배합을 정하는 경우 목표로 하는 압축 강도. 정의 자체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그렇죠? 특별하게 잘 적지 않을게요. 필기노트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사실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28일 이내에 설계 하정을 받지 않는다. 그때는 증가계수를 곱할 수가 있고요. 있답니다. 있다. 얘가 없다로 나옵니다. 제가 딱 보라는 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최대 4개월까지 적용 가능하고요. 얘는 이제 지방교육청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증가계수는 얼마냐면 1.20이 됩니다. 초급자분들은 참고하시는 것도 무관합니다. 대신 증가계수를 곱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자주 물어봅니다. 자, 표준 공시체 기준이고요. 지름이 얼마짜리냐면 지름이 얼마예요? 150. 높이가 얼마다? H는 300. 그러니까 형상비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D분의 H는 얼마? 2. 형상비가 작을수록 어쨌든 작을수록 강도는 높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시체가 작을수록 형상비가 작을수록 물시멘트가 작을수록 보다 강도는 높게 측정된다. 현장에서는 시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공시체를 선호합니다. 작은 공시체도 형상비는 2야. 지름이 얼마냐면 100. 높이는 얼마냐면 형상비가 2니까 H는 200이 되겠죠.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이때는 보정계수를 곱해야 돼요. 왜? 작은 공시체가 강도가 높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0.97을 곱합니다. 즉 몇 프로 감소시킨다? 3% 감소시킨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외에 유럽에서는 입방체를 많이 쓰는데 입방체 지름의 길이가 200인 입방체 주사위 모양처럼 생겼죠. 이때는 보정계수 0.83. 마찬가지로 똑같은 입방체를 할지라도 더 작은 입방체는 한 변의 길이가 150mm인 입방체는 강도가 더 높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죠. 얘보다. 그래서 얼마 곱하면 보정계수? 0.80을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뽑는다라고 하면 이거 사이즈랑 그 다음에 이거 보정계수 반드시 기억 부탁드립니다. 관련 기출문제가 총 몇 문제 있냐면 4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볍게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경향, 이런 것들은 이제 경향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 자주 나오지 않는다, 뭘 눈여겨봐라. 그렇다.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총 4문제인데 12번부터 15번까지입니다. 12번은 05년도 서울시 문제고요. 정의 중요합니다. 라이트 필수는 뭐 아시겠지만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필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볼 수가 있어. 더군다나 라이트 필수는 매우 중요하겠죠. 설계 기준 강도가 의미하는 것은 정답은 뭐 가볍게 확인해 보면 3번입니다. 콘크리트 부재 설계 시 기준을 하는 뭐다? 재령 28일 압축 강도죠. 압축 강도. 정답은 3번. 13번 보도록 할게요. 2008년도 국가직 문제입니다. 읽어보시면 보기 1번은 결국 깨끗한 물을 쓴다는 얘기야.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써야 됩니다. 못 먹는 물 쓰는 거 아니야. 거기 뒤에다가 보기 1번 뒤에다 깨끗한 물 적어주시고요. 보기 2번 표준 공시체보다 작은 공시체 쓸 때는 보존계수 얼마 쓴다? 0.87이 아니라 0.97. 가볍게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 확인되죠. 3번 보시면 증가계수를 곱할 수 있다라 나와 있죠. 맞는 보기고요. 뒤에다 이거 적어놓으세요. 최대 4개월, 증가계수는 그때 1.20입니다. 보기 4번은 아까 앞선 수업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골재 입도 설명하면서 허니콤 모양의 공격을 뭐하기 위함이다?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14번, 16년도 국가직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응력 구하는 문제니까 압축 응력 구하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면적당 힘으로 구하면 됩니다. 저는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15번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눈여겨봐 주세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건 지름이고 두 번째 건 높이고 아시겠지만 표준 공시체죠. 작은 공시체죠. 응력 구하는 것은 응력은 면적당 힘이니까 A분의 P로 구하면 되는데 뭐를 곱해줘야 된다? 보존계수 0.97을 곱해야겠죠. 이런 문제는 뭐 최근 트렌드에 잘 맞습니다. 자, 그러면 대입해 볼까요? 면적 A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인데 분모의 분모 4는 위로 올려줄게요. 원래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죠. 이렇게. P는 얼마냐면 628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렇게. 곱하기 얼마 해준다? 0.97이죠. 그러면 계산하면 안에 거 이거 파이는 3.14죠? 공 4개니까 공 4개 3개 치우고 20 4 곱하기 20 하면 80 곱하기 0.97이니까 답은 87에 56 89, 72, 77.6 메가파스칼이죠. 계산 놓치신 분들은 그냥 천천히 풀어보세요. 저 혼자 풀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눈여겨보라는 게 제 의도입니다. 이게 뭐 계산이 어려워서 한 거 아니야. 네, 그렇다. 두 번째 평균 압축 강도 보도록 할게요. 보시고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평균 압축 강도는 언제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콘크리트 탄성계수 산정 시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얘는 도면, 설계 도면 강도고 설계 기준 얘는 배합 목표고 실제 현장에서는 평균 압축 강도를 써야겠지. 왜? 얘 탄성계수 쓴다고 했는데 그 탄성계수는 처짐 산정시 이용돼. 실제 구조물에 처짐 산정시 이용된다고.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강도를 쓰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설계 기준 압축 강도는 과소평가된 거고 배합 목표는 과대평가된 거니까 이것을 뭐라 한다? 평균값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얘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F 10K 더하기 델타 F로 구합니다. 구하는 순서까지 명확하게 기억하세요. 1번 F10K가 40 이하인지 부록이죠.
이때는 10%를 더해주면 됩니다. 델타 F가 얼마냐면 4. 두 번째는 FCK가 60MPa 이상인지 마찬가지 10%니까 6. 세 번째는 그럼 뭐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체크 순서가 1번, 2번, 얘는 뭐예요? 그 사이죠. 그거 뭐 나머지. 그 사이에 있을 때는 얼마 더한다? 델타 F는. 기준에서 직선보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직선보관은 10%를 더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혹자는 이 둘을 더해서 그냥 1.1 FCK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문제가 총 몇 문제 나왔다? 문제 보시면 배합 강도가 3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2019년도 국가직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23년도 지방직 문제고 당연히 출제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유행의 3년도 아직 지나지 않았고 이런 문제는 항상 핫합니다. 보기 1번 보도록, 첫 번째 문제 16번 보도록 할게요. 충분한 통계 자료가 없을 경우 밑줄 치시고 세 번째 줄 1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줄 시험 자료가 없는 경우 밑줄 치시고 시험 자료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 식을 쓰는 거야. 시험 자료가 있으면 시험에 근거해서 써야 됩니다. 자, 16번 문제 보시면 FCK가 얼마예요? 30이죠. 30이니까 4 더하면 34가 정답이지. 이런 문제를 뭐 같이 풀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야, 내 말은. 야, 찍어도 1번 30 찍은 사람은 지금 나랑 싸우자는 얘기죠. FCK가 30인데 평균 압축 강도가 30이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자,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3년 지방직 문제죠. 35라고 나와 있어. 35도 40 이하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9가 문제 정답이 되는 거죠. 나 한번 믿어봐. 교수님 그렇게 머리 안 쓰거든요. 60 이상이면 얼마다? 6. 내가 예측,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예언해볼게. 이거 60 나오면 정답은 60도에서 얼마야? 66이야. 믿어봐. 이렇게 푼다고. 응? 왜냐면 그 사이는 직선보관이라서 보통 문제 될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마 얘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60 넘어가면 출제자 입장에서 부담됐거든. 콘크리트 강도가 좀 고강도니까. 그러니까 70이나 60을 아마 끊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야. 66이나 76 이렇게. 일단 18번 문제. 이건 계산하는 문제 아닙니다. 크기 순서는 누가 제일 커야 돼요? FCK, FCR의 평균값이니까 FCM은 당연히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정답은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뒤집은 거고 몇 번이 정답이다? 2번이 문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평균 압축 강도 3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셨어요? 네, 충분히 여러분이 연습해서 풀 수 있고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만 알아도 거저 주워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합 강도 보도록 할게요. 배합 강도는 설교시 목표로 하는 강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출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무려 9문제입니다. 9문제. 등급 나눠보면 제가 1등급, 2등급, 3등급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1등급 가장 좋다는 얘기고요. very good, good. 이건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bad. 무엇을 근거해서 나오냐? 시험 횟수와 표준 편차에 근거해서 1등급과 2등급과 3등급을 나눕니다. 표준 편차는 평균 점수를 중심으로 밀집 정도야. 그러니까 작을수록 좋겠어? 클수록 좋겠어? 이 정도 느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횟수는 적을수록 좋겠어요? 많을수록 좋겠어요? 많을수록. 야, 생각해봐. 시험 한 번 봤는데 80점 맞은 사람, 시험 100번 봐서 평균 80점 맞은 사람, 누가 더 신뢰값이 높겠어? 시험 100번 봐서 80점. 시험 횟수가 많을수록 더 좋다는 얘기죠. 표준 편차. 중심으로 해서 편차가 작은 게 좋은 거지. 편차가 큰 건 당연히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표준 편차 작은 게 좋습니다. 시험 횟수가 충분하다. 몇 회 이상이냐면 1등급은 30회 이상이면서 그리고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야. 표준 편차 S가 시험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와 있어야 돼. 있다. 주어져 있다.
이때는 두 가지 나뉩니다. 첫 번째, FCK가 35MPa 이하인 경우와 35MPa 초과인 경우. 이하인 경우는 얼마냐? 이하인 경우는 FCK 더하기 1.34S죠. 이런 때는 제가 이 개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기출 때는 그냥 간단하게 식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식은 둘 다 35 초과할 때도 똑같이 쓰이는 식이야. 나한테 딱 한 개씩만 외운다고 하면 FCK 더하기 1.34S를 외울 것 같아요. 보완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얘는 얘의 10%를 빼줍니다. FCK 마이너스 3.5 더하기 2.33S입니다. 얘는 얼마냐? 0.9 FCK 더하기 얼마예요? 2.33S가 되는 거죠.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시험 출제 경향, 이제 앞으로 시험 어떻게 대비하냐고 이제 하면, 만약에 난 초급자다, 비전공자다, 그럼 하지 마세요. 대신 1등급의 조건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여유 된다, 공식 구분 정도, 공식 체크 정도, 이 정도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등급 보도록 할게요. 시험에서 다소 부족합니다. 횟수는 15회부터 29회고, 동시에, 그리고는 동시라고 했죠? 표준 편차는 있어야 됩니다. 즉, 시험 횟수만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30회에 미치지 못한다. 이때는 표준 편차 S를 보정해서 이 식을 그대로 쓰는데, 대표적인 예로 시험 횟수가 2.20회다라고 하면 표준 편차 S에다가 1.08S를 써야 됩니다. 얘는 1회에 기출됐습니다. 마지막 3등급 보도록 할게요. 시험 횟수가 부족하다. 몇 회 이하냐면 14회 이하. 얘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얘는 또는이야. 또는은 뭐야? 둘 중 하나 만족이죠. 표준 편차가 S가 뭐한다? 없는 경우. 이때는 또 순서에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얘부터 먼저 보는 거야. 9구단 7의 배수 73, 21 이상 75, 74, 28 건너뛰고 35 이하일 때, 걔보다 작을 때, 얘보다 클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을 때는 얼마 더해주냐? 7. 얘는 8.5. 아까 1.1은 직선 보관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 직선 보관에다가 5를 더해줘야 됩니다. 얘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3등급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어. 이거 모르면 안 되지. 문제는 1등급이야. 1등급 나오면 꿀팁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둘 중 큰 값을 고르는 문제니까 제발 좀 부탁인데 가장 작은 값은 빼고 찍으세요. 정답이 1번이 될 가능성은 있다 없다? 있으나 현저히 낮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두 번째, 아무리 작아도 이 식에 의하면 1.34S나 얘 그냥 1로 본다고 하면 FCK 더하기 S보다는 커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이야? 아무리 작아도 얘는 얘보다는 커야 돼. 문제 3개 동시에 읽어보면, 여러분 플레이 멈춰놓고 읽어. 나는 기다릴 수 없으니까 성격이 급해서. 25 더하기 2하면 27이죠. 얘는 또 이렇게 지워지는 거야. 무조건 27보다 큰 거 찍어야 된다고. 5하고 40 더하면 45보다 커야 되니까 얘는 4개 다 만족하는 거고. 얘는 55보다 커야 되니까 정답은 이가 정답이 되는 거죠. 세 번째 꿀팁. 이거 좀 복잡한 꿀팁이야. 무슨 말이냐? 쉬운 꿀팁은 아닌데 보기에 순서로 체크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여기까지 나오면 사실 못 푸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한테 꿀팁을 알려드리면, 이 둘의 간격 차이는 서로 빼주면 얼마만큼 답이 차이 나느냐? S-3.5만큼 차이 납니다. 이러한 꿀팁은 이 두 개가 반드시 보기에 등장한다는 전제 조건에서 푸는 거야. 얘도 빼면 얼마냐? S-0.1 FCK 정도 오차가 납니다. 절대값 처리해서 무슨 말인지 보도록 할게요. 18에서 지방지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가 최고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고 난이도. 왜냐하면 보도록 할까?
자, 우선 FCK가 35MPa 이하예요. 25니까. 그럼 표준 편차에다가 3.5를 빼는 거예요. 2에서 3.5를 빼든 3.5에서 2를 빼든 상관없습니다. 1.5 차이 나는 거죠. 제 말은 이 보기 사이에서 1.5가 차이 날 거란 얘기야. 정확히 말하면 땡땡점 땡땡 딱 요 정도 차이나. 소수점 두 번째 자리 정도 차이나. 그러니까 여기다가 1.5를 더해볼까? 1.5. 그럼 27.66이죠. 27.66과 16은 0.05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거죠. 그렇죠? 66, 05 맞나? 네, 그렇죠. 아니야. 죄송합니다. 1.5는 27.66이니까 얘랑 비교하겠죠. 27.66과 68은 27.03 정도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얘는 정답 후보. 여기다 마찬가지로 1.5를 더하는 겁니다. 28.66, 28.68과 0.02 정도 차이 이렇게. 그러니까 제 말은 얘하고 얘 둘 중에 하나 정답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이라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 찍어야죠. 아니면 여기다 다 집어넣고 풀거나. 내 입장에서는 그냥 집어넣고 풀려고 하면 돼요, 여러분들. 다만 쉽지 않으니까 이 정도 가능성 열어놓고 체크하라는 얘기야. 이 문제는 최고 난이도 문제죠. 나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1번 빼고 나머지 3개 중에 찍었을 것 같아요.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 특이한 문제입니다. 자, 우선 40MPa이니까 0.1 FCK를 빼주는 거야. 0.1 FCK 5에서 0.1 4를 빼주면 1이 되는 거죠. 1 차이 나는 겁니다. 1. 그럼 얘는 얼마예요? 46.70. 1을 더해주면 47.70. 47.65와 0.05만큼 차이 나니까 정답은 얘겠죠. 얘는 48.65, 48.15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 차이 나잖아요. 이렇게. 아니고. 1 더하면 51과 택도 없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꿀팁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집어넣어서 풀거나 아니면 2개 정도 꿀팁으로 확률을 높여서 푸는 것을 권장합니다.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답은 쉬웠어. 왜냐면 2개 더해서 55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체크 이렇게 푸는 거죠. 그렇다. 자,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들어두면 뭐 좋은 꿀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의 크기 순서는 1등급이 제일 작고 제일 정확하니까 3등급이 갈수록 점점 커져야 되거든요. 맥스로 가장 커질 수 있는 게 바로 얘인데 여러분 시험지에 등장한 게 FCK 볼 커버에 40이잖아. 40 들어가면 4니까 5. 실제로 얘 계산하면 얘보다 작고 FCK 더하기 9보단 작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9만큼 차이 나진 않는다는 얘기야. 이게 40이면 49보단 작은 게 정답이야. 이렇게. 나라면 둘 중에 하나 찍었을 거란 얘기야.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죠. 25에다가 9 더하면 34인데 여기는 있지 않네요. 이런 것도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쉬운 문제는 아니다. 자, 이런 문제 1등급 문제가 보시면 19번, 20번, 21번 문제고요. 그 다음에 2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4년도 지방직 문제인데 저는 14년도 지방직 때도 강사를 하고 있었어.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말이 그대로 기억납니다. 이 문제를 보시면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30MPa이고요. 연속된 시험 횟수가 20회래요. 20회 자체도 놓치신 분도 있겠지만 20회라는 얘기는 다소 부재에 해당하는 거죠. 표준 편차 S는 주어져 있는 상태고 그러면 얘를 보정해 쓴다고 나와 있으니까 FCK가 지금 현재 30MPa이니까 이 식을 그대로 써야겠죠. 여기서 뭐만 바꿔준다? S만 바꿔주는 거야. 내 말은 넷 중에 하나 고르는 거 가능하지 않겠어? 어쨌든 2번, 4번은 절대 될 수가 없잖아. 왜 2번, 4번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인데 1번은 그대로 1을 쓰고 있는 거고 3번은 여기다가 1.08. 중요한 건 1.08이 아니죠. S를 그대로 쓰지 않고 보정계에서 곱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정답은 이렇게 추론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라면 실제 이 문제 시험장에서 소거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 그 다음에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이 문제죠. 이 문제는 뭐 단순 대입 문제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왜 3등급이 됐는지를 갖다 구분짓는데 포커스 맞추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3등급이 확인돼서 푸는 건 어렵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지? 중요한 건 너가 시험장에서 이게 왜 3등급인지 잘 판단을 못한다는 얘기야, 사람들이. 그냥 얘를 푸는 게 아니라
1등급도 아니고 2등급도 아니고 3등급이구나 라고 확신이 들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잖아. 보도록 할게. 23번. 두 번째 줄.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 밑줄. 이거나 또는이죠. 현장 강도 기록 자료가 없는 경우, 표준 편차가 없는 경우야. 걔는 정확하게 써준 거야, 지금. FCK가 21부터 35 사이니까 정답은 당연히 얘가 되겠죠. 내 말은 왜 3등급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라는 얘기야. 24번 보도록 할게요. 됐죠? 두 번째 줄. 시험 횟수는 아예 있지도 않습니다. 표준 편차를 알지 못한다. 안다, 모른다? 모른다. 둘 중에 한 가지도 해당하면 뭐가 된다? 3등급이 해당되는 거죠. 27이니까 27 여기 들어가니까 그냥 8.5만 더하면 정답이 됩니다. 13페이지 25번 보도록 할게요. 23년도 지방직 문제입니다. 25년도, 26년도 지방직이라고 안 나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죠. 표준 편차란 말은 언급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시험 횟수가 이미 14회 이하다. 둘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무조건 3등급입니다. 30이니까 30은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정답은 얼마다? 38.5. 38.5. 저는 둘 다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셋 다. 알겠죠? 분명 얘기해서 절대 틀리지 마. 26번 문제 읽어서 여러분 풀 수 있습니다. 27번 보도록 할게요. 27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문제죠. 세 번째 줄 보시면 표준 편차 S는 2.0이라 나와 있습니다. 표준 편차는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보시면 시험 횟수가 몇 회예요? 14회죠. 즉 시험 횟수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니까 몇 등급이 된다? 3등급이 되는 거죠. 27번 문제가 최고 난이도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40이니까 1.1배 44에다가 5를 더하니까 얼마가 된다? 49가 문제 정답이 되죠. 알고 봐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대신 얼렁뚱 넘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3등급의 조건을 정확하게 외우세요. 14회 이하 또는이야 또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무조건 3등급이야. 표준 편차 S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끝났습니다. 비법 10번은 풀어보시고 비법 11번 보도록 할게요. 배합 강도입니다. 비전공자 초급자는 전부 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문제 나오면 그 정도 맞추는 정도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17년도 국가직 문제입니다. 읽어보시고 하나는 18년도 국가직 문제니까 유행에 3년에 걸려 들어간 거죠. 다시 나온다라고 하면 복고 문제에서 등장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문제에 준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선 단위 중량입니다. 단위의 정의는 뭐냐? 1세제곱미터야. 이게 단위야, 단위. 1세제곱미터. 단위 수량이 얼마다? 140. 단위 시멘트량은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데 물 시멘트비가 있지. 시멘트당 물의 비율이 50%니까. 물이 140이면 시멘트는 얼마가 되겠어? 50이 되려면 280이 되겠죠. 단위 장골자량이 얼마다? 760. 단위 굵은골자량이 얼마냐? 질문. 단위 중량이 얼마냐? 다 더했을 때. 단위 중량이 되겠죠. 그러면 그냥 빼주면 되는 거잖아. 별 얘기 아니야.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세 개를 다 더하면 1180입니다. 정답은 그러니까 얘는 2300에서 1180을 빼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1120이죠. 이렇게. 정리해보면 단위 중량은 우리 콘크리트 안에서 수량, 시멘트, 장골재, 군골재 다 합쳐가지고 중량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 중량이 2300이래. 근데 보시면 수량이 140이고 시멘트량은 물시멘트가 주어져 있으니까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장골재 760이면 군골재 얼마겠어? 나머지 빼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알고 보면 별 문제가 아닌데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새로운 문제, 배합석에 나오는 문제를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문제 나오면 그 정도만 걸려 들어가자는 얘기야. 응? 두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사전에 앞서서 몇 가지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우선 리터로 쓰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단위인데 이렇게 1세제곱미터로 쓰시는 분이 있거든요. 리터는 우리 물, 우유 1리터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10cm, 10cm, 10cm입니다. 10cm, 10cm, 10cm. 그러면 몇 제곱센티미터예요? 1000제곱센티, 세제곱센티미터겠죠? 요게 1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리터는 우리 우유 1리터
10cm, 10cm, 10cm 정유면체 그 안에 체적을 갖다 뭐라고 한다? 1리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환산해 보도록 할게요. 1세제곱미터는 여기 몇 개 있어야 돼요? 100cm니까 10개 하니까 100개? 1000개죠. 1000개. 1000리터. 1리터는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1000세제곱미터. 물 1리터는 1kg입니다. 즉 우유 1리터 있는 거 걔가 대략 무게가 얼마다? 1kg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우유는 안 됩니다. 물의 한정에서만 1리터가 1kg이야. 1리터가 뭐라고요? 1kg. 이 정도 기본적인 사전 지식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멘트의 밀도가 0.0035g per mm 세제곱인데 여러분 얘가 낯설죠? 웃긴 게 아니라 특이한 게 있는데 31번 문제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시멘트의 비중이 3.15라고 나와 있죠. 시멘트의 대략적인 비중이 3.15야 원래. 교수님이 단위 이렇게 쓴 거야. 단위를 환산하면 그램 퍼 밀리미터 세제곱은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이고 왜냐하는 질문은 배제합니다. 그거 생각나면 하지 마세요. 얘를 리터와 킬로그램 바꿔주게 되면 센티미터, 리터 환산이면 1000배니까 다시 1000 곱해주면 3.15입니다. 즉 아까 얘도 시멘트 밀도는 3.15 kg per 리터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익숙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지 처음 아는 상태에서 문제 푸는 건 아니야. 그러면 얘는 절대 용적인데 용적은 뭐냐? 1000리터 기준입니다. 1000리터 기준. 골조의 정도용 절대 용적은 아까와 다르죠. 시멘트의 절대 용적, 수량의 절대 용적, 공기는 무게는 없지만 체적을 갖고 있죠. 공기량 거기다가 장골재, 부분골재 합쳐서 골재, 절대 용적 합쳐서 1000리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 식은 얘가 여기다 더해서 1000리터가 나오는 거지. 얘처럼 그냥 빼준 거야. 나머지 넘겨서 빼준 거야. 이렇게. 그럼 시멘트의 절대 용적 어떻게 구하냐? 시멘트의 중량이 나와 있습니다. 얘를 단위를 봐보세요. 단위가 얘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리터로 환산되는 거고 계산하면 공두개 붙여 나눠주면 100리터. 수량의 절대 용적 물은 1리터가 1kg, 1kg이 1리터니까 180kg은 180리터가 되겠죠. 그대로 환산. 공기량은 5%라고 했으니까 1000리터의 5%는 50리터. 다 합치면 330이죠. 그러면 골재 절대 용적은 1000리터에서 330 빼지면 얼마 되다? 670. 정답은 그래서 670리터니까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 문제 정답이 되는 거죠. 똑같이 나오면 맞추시고 똑같이 안 나오면 풀지 마세요. 알겠죠? 네, 그렇다. 그래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파트 2죠.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중요합니다. 제가 키워드 잡아놓은 건 전부 다 기억하시고 표준 공치 사이즈, 보존 계수 계산하는 거 이 문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평균 압축 강도 출제 가능성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2번 눈여겨봐 주세요. 60이면 66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배합 강도 전체 9문제 나왔는데 1등급 구분하는 문제가 3문제 있었는데 그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사 문제를 보면 꿀팁 1번과 2번에서 승부수를 내고 찍거나 아니면 계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하는 게 옳습니다. 2등급 문제는 한 문제가 출제됐는데 출제율이 높은 게 아니라 이 교수님의 어떤 특징을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이때는 소거법을 통해서 문제 정답 찾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쫄지 말고 침착하게 문제 풀어내시고 3등급은 출제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문제 많이 나왔죠. 얘가 5문제가 나왔잖아. 그래서 전 영역을 꼭 구분지어주시고 3등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역을 구분짓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 얼렁뚱땅 기출문제 풀었다라고 해서 푸는 게 아니라 왜 3등급이 되는지 명확하게 기억한 상태에서 문제 푸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보여드렸고요. 네, 그렇다. 두 문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목 설계 기출문제 풀이 챕터별 장별 베이직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맞춰봤으니까 2강부터 좀 더 호흡을 잘 맞춰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입니다.